자, 오늘은 변형 도구, 변형 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변형 도구는 스케일하고 로테이트, 리플렉트, 쉐어 툴, 리쉐입,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저렇게 5개 중에서 스케일을 이제 크기 조정하는 거죠. 크기. 로테이트, 회전. 리플렉트는 반사. 쉐어 툴은 기울기. 리쉐이프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모양 유지한 상태로 변형을 해주는. 자, 이런 변형 도구들 툴박스 안에 있어요. 툴박스 안에, 자, 로테이트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꾹 누르고 있으면 밑에 리플렉트하고 2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끝에 있는 삼각형 선택하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어요. 로테이트, 리플렉트. 그리고 스케일 툴도 마찬가지죠. 끝에 있는 삼각형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꺼내 놓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도형을 하나 그려서 자, 로테이트부터 해봅시다. 클릭한 위치에서 움직여보면,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때는 이 바운딩 박스, 선택 툴을 선택해 보시면, 선택 툴에 이 바운딩 박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바운딩 박스를 이제 크기 조정하는 상태고, 조금 멀어지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쓸 수 있는, 자, 이런 회전하는 도구인데, 클릭해서 뭐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손 떼기 전에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다가 손 떼기 전에 Alt 누르고 손을 떼면 이제 복사가 돼요. 방금 내린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게 뭐였을까요? Ctrl D 눌러보면 이렇게 반복되죠. 자, 면회색이 없으면 이렇게 선만 보이겠죠.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로테이트. 자, 그리고 로테이트 하는 방법 중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툴을,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 해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20도만큼을 회전하겠다. OK는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D 누르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회전하겠죠. 자, 그리고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 나왔을 때 20도를 복사하겠다. 앞에 있는 카피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복사본이 생겨요.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해보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다음은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할 때 특정한 위치에서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좀 줄이고. 자, 회전을 할 때 회전 툴로 드래그를 하거나 더블 클릭했을 때는 선택한 오브젝트의 센터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가운데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돼요. 회전하는 기준점. 이렇게 되는데 기준점을 옮겨서 다른 곳에 두고 기준점을 다른 곳에 두고 이제 대화 상자를 열 때는 Alt 누르시면 돼요. Alt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바뀌었죠. 기준점이 이제 Alt 누르고 클릭한 위치로 바뀌면서 복사가 돼요. 그래서 45도 카피 눌러보면 이렇게 복사본이 이렇게 생기죠. 자, 같은 방법으로 복사를 할 건데 이번에는 얘보다 멀리 떨어져서 아래쪽을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겹치는 현상 안 생기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기준점 변경해서 회전시키는 방법까지 쭉 살펴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색 주면 꽃 모양 같은 이런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꽃을 하나 그려봅시다. 원을 하나 길쭉하게 만드시고 밑에는 정원. 자, 원을 그릴 때 이제 클릭한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커지잖아요. 원이. 근데 이제 Alt를 눌러보면 클릭한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가로 세로 똑같은 정원을 만들게 되면 Shift 누르면 되죠. Alt하고 Shift 두 개를 누르면 클릭한 위치에서 이렇게 정원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회전할 때는, 회전 툴을 쓸 때는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누가 회전할 건지, 회전할 오브젝트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선택이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때 회전 툴 선택하고 Alt 클릭하고 해도 누가 회전되는 애가 안 생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회전이 안 일어나겠죠. 예.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카피 눌렀는데 아무 변화도 안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택된 오브젝트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선택을 꼭 하시고 누구를 회전할 건지 회전할 오브젝트를 꼭 선택을 하시고 나서 Alt 누르고 센터를 클릭. 그럼 이 센터를 기준으로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반복. 자, 이렇게 꽃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오늘 하나 조금 날씬하게 그리고 각도를 좀 더 줄여 봅시다. 자, 얘는 회전 툴로 Alt 누르고 센터 클릭한 다음 30도 해봅시다. 30도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쭉 반복. 자,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20도 해볼게요. 20도. 회전 툴로 Alt 누르고 클릭. 20도만큼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반복. 이런 다양한 꽃 형태의 모양이
쉽게 만들어지죠. 자, 얘는 20도, 얘는 30도, 얘는 45도 했죠. 자,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의 센터를 기준으로 회전할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센터가 기준돼서 60도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반복, 모양이 만들어지고. 회전하는 도구 로테이트에 대해서 쭉 배워봤죠. 자, 로테이트 옆에 이제 리플렉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반사예요, 반사. 자, 뷰에 보면 이제 자를 꺼낼 수 있어요. 룰러. 자예요, 자. 단축키가 컨트롤 R이고, 컨트롤을 눌러보면 이렇게 자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세로로 숫자 써 있는 부분, 자의 눈금 있는 곳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해서 밖으로 이렇게 꺼내면 뭐가 따라다니죠. 저건 가이드선이에요. 가이드선, 안내선. 나중에 프린트하면 이제 프린트는 안 되죠. 작업할 때 보는 그 안내선이고,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진 뭐 삼각형을 하나 그렸다. 자, 이렇게 생겨진 삼각형을 그려서 자, 얘를 이제 반대편으로 반사를 할 건데, 반사. 자, 얘도 더블 클릭하면 반사 툴인데 리플렉트 더블 클릭하면 이제 가로 세로로 가로축 세로축을 기준으로 이제 반사가 돼요. 더블 클릭. 이제 세로축 버티컬 세로축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축을 기준으로 반사할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세로축이 기준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로축 호리젠탈, 요건 이제 가로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고, 특정 위치를 이제 반사되는 기준점으로 잡을 때는 Alt 누르고 이제 클릭해 보시면, Alt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한 곳을 기준으로 세로축으로 반사를 할 거냐 가로축으로 반사를 할 거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버티컬로 카피 눌러보면 이렇게 양쪽이 거울에 비친 모양처럼 반대 모양으로 생기게 돼요. 반사가 아니고 그냥 복사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 복사인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 반대쪽으로. 자, 이번에는 위아래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겨진 애를 가로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하게 되면, 자, Alt 누르고 선을 가이드 선을 클릭하고 가로축 호리젠탈을 기준점으로 하면 이렇게 반대 모양이 생기겠죠. 그래서 반대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가로축을 기준할 거냐 세로축을 기준할 거냐 그렇게 정해서
반대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이건 리플렉트 툴이에요. 자, 로테이트, 리플렉트. 그 다음 크기, 스케일 툴. 자, 이 크기 툴도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크기 조정을.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얘가 이제 스케일 툴이에요. 선택해보면 이제 기준점이 선택된 오브젝트의 센터, 선택된 오브젝트의 센터가 이제 기준이 돼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클릭한 위치에서 클릭해서 이제 위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좁아질 거고, 클릭해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커질 거고, 클릭한 위치에서 사선으로 가면 이제 가로 세로가 다 커지겠죠. 클릭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가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좁아질 거고. 자, 이게 이제 크기 툴, 스케일 툴인데, 자, 이 스케일 툴도 자, 손 떼기 전에 이제 Alt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컨트롤 D 누르면 쭉 반복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좁혀 봅시다. 자,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선택된 오브젝트의 센터를 기준으로 축소할 거냐 확대할 거냐 이렇게 뜨는데, 자, 유니폼은 뭐냐면 이제 100%는 똑같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안 생긴다는 얘기죠. 100보다 조금 큰 뭐 110이나 120이나 이렇게 되면 확대가 돼요. 이건 확대. 자, 현재 크기에서 이만큼 10% 확대된 거죠. 90% 이렇게 되면 이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논 유니폼은 뭐냐면 가로와 세로를 따로따로 조절할 필요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크기는 그냥 100%로 놔두고, 세로만 버티컬러만 절반 크기로 이렇게 변경할 때, 이럴 때는 논 유니폼을 쓰시고, 가로 세로를 똑같은 크기로 변경할 때는 유니폼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피 누르면 복사본이 생기고, 컨트롤 D 누르면 계속 반복이 수행돼요. 반복해서 90%씩 계속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스케일 툴인데, 이 스케일 툴은 로테이트 툴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치를 향해서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어떤 위치를 향해서 어떤 위치를 기준해서 이제 회전을 하고 그럴 수 있었듯이, 이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준점이 가운데 말고, 자, 이쪽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를 기준하겠다. Alt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기준점이 이제 여기로 변경돼요. 그래서 뭐 80% 정도를 축소하겠다. 그럼 이만큼 축소되는 거죠. 85%. 카피, 컨트롤 D 누르면 계속 반복돼요. 이런 모양들이 쉽게 만들어져요. 스케일, 로테이트. 자, 그래서 스케일 툴로 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자, 가운데 지점을 향해서 이제 줄어들 건데, 위에 있는 두 점만 이제 크기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얀색 화살표로 위에 있는 두 점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박스를 그리시고, 두 점만 선택해서 스케일 클릭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줄어들죠. 늘리실 때는 반대로 이렇게 두 개 선택하시고, 늘리실 때는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뭘 하나 그려봅시다. 자, 동그라미도 하나 이렇게 그려서, 동그라미, 그리고 이 하얀색 화살표로 점을 잡아보면 한 점만 잡을 수 있죠.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뭐 이렇게 생겨진 가로수가 있다면 자, 이제 도로를 이렇게 원근감 줘서 표현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를 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이 중심점 여기쯤 될 건데, 이 선이 쭉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선이 연결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점이 만나는 여기가 이제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스케일을 줄일 때 만나는 지점 Alt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으로 85% 이렇게 80%만 합시다. 카피 누르시고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가로수가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심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반대쪽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반대쪽에 뭐 만들까? 가로등을 하나. 자, 여기는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런 박스에 이렇게 생긴 가로등인데, 자, 가로등을 쭉 도로 옆에다가 가로등을 쭉 만든다 쳐도 스케일 툴로 Alt 누르고 센터를 클릭하시고 두 점 만나는 곳 80%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쭉 반복해주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나무나 가로등 같은 것들을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 때 스케일 툴을 사용하시면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회전 툴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런 모양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